안녕하세요. 옷의 역사를 알려주는 커스텀 컬처 CC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옷으로 역사 읽기.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극중 인물들의 의상으로 그 시대의 복식사를 알아보는 컨텐츠입니다. 처음으로 선택한 드라마는 SBS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입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먼저 드라마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현대에 살고 있던 고아진이 어쩌다 고려시대 해수라는 소녀의 몸속으로 타임슬립되며 태조왕건의 아들들과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판타지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저기 당나라 스타일의 복식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 당시가 태조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집권하고 있던 시기라 고려 초기에는 통일신라의 복식을 그대로 많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통일신라 시대 스타일의 의복이 많습니다. 당나라 스타일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조고리 위에 H라인의 치마를 겨드랑이까지 올려입고 위에는 허리띠를 두르는, 거기에 딱 반팔 형태의 외투를 입으면 전형적인 당나라 옷입니다. 저 짧은 소매의 외투를 반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며 다포, 쾌자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저는 딱 선녀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당나라 의상이더라고요. 요거는 고려 초기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잘 나타냈네요. 고름보다는 허리띠를 맸으면 더 정확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머리도 현대처럼 그냥 풀어 헤친 머리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채머리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들이 머리를 자연스럽게 뒤로 내리는 양식이 삼국시대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다만 혼인을 하게 되면 얹은머리, 쪽머리를 해야 하죠. 근데 지금 해수는 아직 시집을 안 간 처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보보경심녀를 보셨으면 누구나 명장면으로 떠올릴 장면이죠. 얼빡샷이 난무하는 눈밭신. 분위기, 연기, 연출 모두 다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망토라니. 심지어 겉에 원단은 레이스처럼 보여요. 레이스는 서양식 편물로 16세기에 개발되며 유행하면서 사치품목으로 된 원단인데 우리나라는 근대가 되어서야 수입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정말 저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의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게 역사물 제작자의 딜레마가 아닐까요? 고증을 따를 것인가, 비주얼을 높일 것인가. 또한 고려 초중기에는 목화도 재배되지 않던 시절이라 소못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 망토가 누빔은 아닌 것 같고 끝에도 토끼털 같은 짐승털이 붙어있네요. 그럼 이 당시에는 누빔옷이 없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겉 원단은 삼배로 하고 속에는 짐승의 털이나 풀을 넣고 누벼 입었다고 하니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어후. 자, 이제 해수에게 첫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태조왕건과의 정략 결혼인데요. 지금 상황이 혼례식도 없이 휘뚜루마뚜루 해치우려는 상황이라 공식 혼례복을 입은 건 아니고요. 바로 합방을 하려는 건가? 무튼 그래도 명색이 혼인이니 제 생각엔 드라마 의상팀이 저기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디자인한 의상 같은데 근데 저기는 고려 말기부터 등장하는 옷이라 지금은 고려 초 중에서도 극초반이니 맞지 않죠. 그리고 금박 모란문을 새긴 흑색 선장식이 눈에 띄는데 모란무늬는 고려시대부터 성행하며 조선 말까지 축원을 담은 혼례 물품에 자주 사용되던 무늬로 이 상황에 잘 어울리는 무늬네요. 다만 모란무는 병풍이나 가마에 많이 사용되었고 의상에 많이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알록달록한 무지갯빛 세자복은 아마 의상팀의 순수 창작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고려시대는 유물이 많이 남지도 기록이 많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세자복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어 형태, 색상이 어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태조왕건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모자는 백관과 백성을 접견할 때 착용하는 모자로 통청관이라 부르는 모자입니다.
모자의 볼록볼록한 부분을 양이라고 부르고 지금 착용한 모자는 하나, 둘, 14량이네요. 하지만 그때는 24량 통청관을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유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태조왕건의 청동상이 남아있어 통청관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24량이죠. KBS 드라마 태조왕건에서는 이 통청관을 정확하게 고증해 주었습니다. 해수가 궁궐에 궁녀를 입궐하고 신분이 낮아짐에 따라 복식 스타일도 확 바뀌게 되는데 이 형태가 바로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평민들이 입는 우리 고유의 전통 복식 스타일입니다. 저고리에 치마 그리고 허리띠 딱 기본이죠. 이때는 고름 없이 허리띠로 고정하는 형태의 의복으로 조선 시기에 되어서야 여민 방식이 고름으로 정착하고 고려 시기는 허리띠에서 고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보다는 품이 더 크고 기장이 더 길어야 맞는데 그 점이 살짝 아쉽네요. 다만 제가 놀랐던 건 저기를 입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기. 극중 십황자인 백현과 결혼하는 친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는 고려 말기 공민왕 때 효자황후가 중국 관복을 보내온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400년을 지금 앞서간 거죠, 의상이. 심지어 저기는 황후가 입는 법복인데 왜? 심지어 백현이 입고 있는 것도 조선시대 왕이 입는 법복인 구장복인데 이 또한 고려 정종 이후에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추측되기 때문에 현 시기에는 이 옷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뒤에 광종이 즉위 후 혼례하는 장면에서 또 반복됩니다. 아이유뿐만 아니라 의상도 400년 타임슬립을 해왔나 봐요. 게다가 2등 채강의 원칙에 따라 구장복 9류면을 착용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11류면을 착용한 광종, 아우 멋있습니다. 공민왕 때는 자주성을 발휘하기 위해 11류면을 착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2등 채강의 원칙이 늘 꼭 정확하게 지켜지던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광종이 왕으로 즉위한 후 주구장창 흑공룡포만 입고 나오는데 고려 시기에는 다망색 포를 입었으며 조선시대에도 흑공룡포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광해군 때 세자가 흑색이나 아청색의 골룡포를 착용했고 노상군, 즉 단종도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제 생각엔 어린 왕이나 세자가 종종 착용하지 않았나 추측이 되네요. 이 드라마에서는 흑화하는 광종의 모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계속 흑골룡포를 착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고아지는 현대로 돌아가고 일터로 복귀하게 되죠. 거기에서 고려시대 화장법에 대한 전시회가 열리는데 정말로 고려시대에는 화장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화장 문화는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삼국 모두 화장을 즐겨 했고 신라는 남성인 화랑들도 여성 못지않게 화려한 장신구, 화장을 즐겨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 나라의 문화가 합쳐진 통일신라는 당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화장법이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는 신라의 전반적인 문화를 계승하였기에 화장법 또한 계승되었고 고려 초기 왕건의 지시로 중국 기녀제도를 모방해 제도화시킴으로 인해 기생화장법인 분대화장, 즉 짙은 화장이 성행합니다. 어염집 부인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비분대 화장, 즉 옅은 화장을 즐겨 했다고 하는데 아시죠? 꾸안꾸가 더 힘든 거. 화장을 저희보다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타임슬립의 일을 다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는 고아진. 이때 아이유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머리 풀고 저런 귀걸이 해야지 하고 했는데 저는 아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보경심녀는 끝이 났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고증이 아쉬운 부분들이 약간씩 보이지만 뭐 판타지니까요.
이 드라마 본 사람들은 시즌2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 왕소가 너와 나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내가 너를 찾아가겠어. 나의 수야. 라고 했으면 인간적으로다가 헬스 보러 현대에 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릴렉스. 이렇게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로 고려 초기의 복식사를 읽어봤습니다. 다음 편은 기황후를 통해 고려 후기 원간섭 시기의 역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